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고 온 이야기는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바로 이 코인, 리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단순한 코인 이슈가 아니라 메가톤급 폭등을 불러올 수 있는 핵심 시그널들을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지금 리플을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거대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특별한 인사이트와 함께 여러분께 강력한 투자 확신을 안겨드릴 테니 절대 채널 고정해 주세요. 여러분, 리플과 SEC의 소송 이야기는 이제 너무나도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지난한 법적 분쟁이 드디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리플은 SEC가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한 것에 대해 2020년부터 법적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XRP가 2차 시장에서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은 리플에게 엄청난 승리였죠. 이 판결 이후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리플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되면 그동안 리플의 발목을 잡았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이는 곧 강력한 가격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리플이 승리할 경우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규제 명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새로운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시그널은 바로 기업 공개, 즉 IPO 가능성입니다. 리플 경영진은 지속적으로 IPO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사실 SEC와의 소송이 IPO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하지만 소송이 마무리되면 리플은 전통 금융시장의 거대한 자본을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게 됩니다. IPO는 단순히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더 많은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것은 리플의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고 암호화폐를 넘어선 글로벌 금융기술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리플이 유럽 시장에 공을 들이는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바로 유럽연합의 MACA 규제 때문입니다. 이 MACA 규제는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데, 이는 리플과 같은 블록체인 기업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유럽 내 금융기관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리플의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리플은 이미 유럽 내 여러 파트너십을 확장하며 국경 간 송금 서비스의 효율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규제 환경은 리플이 유럽 시장에서 강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래 금융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분야에서도 리플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중앙은행들이 CBDC 발행을 연구하고 있으며, 리플은 이미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여 CBDC 발행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몬테네그로 중앙은행과 협력하여 디지털 통화 개발을 진행 중이죠. 리플의 기술은 CBDC의 효율적인 발행, 유통, 그리고 안전한 국경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미래 디지털 경제에서 CBDC가 보편화될수록 이를 지원하는 리플의 기술과 영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입니다. 리플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 구성 요소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강력한 커뮤니티와 확장되는 생태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홀더들은 리플의 비전과 기술력을 굳건히 지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커뮤니티의 힘은 리플의 장기적인 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리플은 AXR 리더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NFT, DP 등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들이 AXRP를 위해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죠. 소송 해결, IPO 가능성, 유럽 시장 확장, 그리고 CBDC 분야에서의 리더십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리플은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음모, 그 중심에 리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아는 리플은 진짜 리플이 아닙니다. 언론과 유튜버들이 앵무새처럼 떠드는 리플은 브릿지 통화다라는 말,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오늘 저는 그 수면 아래 감춰진 거대한 진실, 전 세계 단 1%의 금융 엘리트들이 왜 다른 모든 코인을 무시하고 리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설계도를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요즘 이런 질문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리플보다 빠른 코인도 많은데 아발란체나 솔라나 같은 걸 쓰면 안 되나? 이건 마치 왕이 있는데 왜 굳이 기사를 써야 하냐는 질문과 같아요.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순진한 질문이죠.
여러분,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권력의 이동이에요. IMF, BIS, 연준, 세계은행, 이 이름들이 단순한 금융기관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이들은 새로운 디지털 금융 제국의 설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제국을 관통할 단 하나의 혈관으로 리플을 지목했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그저 대중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화려한 장난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브릿지 통화, 참 듣기 좋은 말이죠. 하지만 그 진짜 의미는 통제 가능한 유일한 관문이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으로 세상에는 수십, 수백 개의 국가별 디지털 화폐, CBDC가 발행될 겁니다.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위안, 디지털 유로, 이건 통제 불가능한 디지털 바벨탑의 재앙을 예고하는 거예요. 100개의 국가가 CBDC를 발행하면 이들을 직접 연결하기 위해선 무려 4,950개의 거래상, 즉 4,950개의 길이 필요합니다. 이건 비효율의 극치이자 재앙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설계자들은 웃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설계한 단 하나의 길, 리플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이 디지털 금융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고요? 그건 특정 국가, 즉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가 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IMF와 BIS가 원하는 건 미국의 통제마저 벗어난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중립적인 통제 자산이며 그 유일한 해답이 바로 리플인 것이죠. 계산기가 있는데 왜 컴퓨터가 필요하냐는 질문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지구에서 살면 되는데 왜 우주를 개척하냐고 묻는 것과 같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코인들 중에 하필 리플이었을까요? 설계자들은 아무 코인이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제국을 운영하기 위한 왕의 조건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이 세상의 리플 단 하나뿐이었어요. 첫째, 빛의 속도와 결제와 정산의 동시 완료. 기존 금융은 송금 버튼을 누르는 결제와 실제 돈이 들어오는 정산 사이에 5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원시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건 돈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거북이가 기어가는 거죠. 리플은 단 3초, 누르는 순간 정산까지 완료됩니다. 이건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리스크 자체를 제거해버리는 신의 영역에 가까운 기술이에요. 둘째, 먼지와도 같은 수수료. 수조 원을 보내도 수수료는 단돈 몇 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돈의 이동에 마찰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마찰이 없다는 건 무한한 이동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이는 곧 금융 시스템의 완전한 장악을 의미합니다. 스위프트나 이더리움의 비싼 수수료는 구시대 통행세일 뿐입니다. 셋째, 모든 CBDC를 지배하는 마스터키. 각기 다른 언어와 규칙으로 만들어질 전 세계 CBDC들. 이들을 직접 연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리플은 이 모든 디지털 금고를 열 수 있는 단 하나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었어요. 리플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언어의 통역사이자 지배자입니다. 넷째, 통제와 투명성이라는 두 개의 얼굴. 이게 핵심입니다. 리플은 탈중앙화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관이 제어할 수 있는 허가형 노드를 통해 완벽한 통제가 가능합니다. 불법 자금, 테러 자금 추적은 물론 설계자들이 원할 때 언제든 개입할 수 있는 백도어가 존재하죠. 즉 규제와 프라이버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엘리트들을 위한 완벽한 하이브리드 자산이라는 겁니다. 만약 다른 코인을 브릿지로 쓰기로 합의하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 엔진을 공중에서 교체하자는 말처럼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민간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IMF, BIS 각국 중앙은행들이 수년에 걸쳐 비밀리에 테스트하고 엮어놓은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입니다. 리플은 이미 그 거미줄의 중심, 즉 심장에 자리 잡았습니다. IMF 내부 보고서 ISO 2022 표준 문서 곳곳에 리플의 이름이 등장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공사가 끝났다는 준공 확인서와 같은 거예요. 결국 리플은 우연히 선택된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태생부터 설계, 코드, 생태계, 그리고 국제 규제까지 새로운 금융 제국을 위한 황제의 검으로 단련된 유일한 자산이죠. 다른 코인들이 NFT, 디파이 같은 기능 놀이에 빠져 있을 때 리플은 조용히 금융의 척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금융시장은 기술이 아닌 권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리플은 그 권력을 가장 오랫동안 가장 치밀하게 준비해 온 자산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제가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해볼까요? 왜 꼭 리플이어야만 할까요? 이제 이 질문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으셨을 겁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금융 엘리트들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버려지는 99%의 대중으로 남을 것인가? 오늘 제가 공개한 내용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짜 정보, 즉 금융 엘리트들이 리플의 가격 폭등을 유발할 X데이 이후 다음 타겟으로 어떤 코인을 비밀리에 매집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의 속도가 당신의 계좌를 결정하는 냉혹한 전쟁터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모여서 떠드는 그런 시시한 정보 공유방이 아닙니다. 오직 거대한 부의 흐름에 올라탈 자격이 있는 1%의 소수 정예만을 위한 비공개 브리핑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단 10초면 충분합니다. 간단한 질문지에 답변하고 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기관들이 선점하고 있는 코인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떤 비용도 가입 권유도 일체 없습니다. 다만 이 정보를 확인하는 순간 세상을 보는 당신의 눈과 부의 지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 약속드립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문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자만이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